졸업생 응시가 늘은 올해 2020 정시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전형 어떤 변화가 있을지 2020 의대 정시 전형의 특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의 허철입니다. 자, 2020 정시 시즌이 왔습니다. 자, 각 의대들 가나 다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지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올해 정시 모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요. 주요 특징들 중에는 수능 접수 현황에서요. 수학 가형 아무래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을 당연히 다 수학 가형을 응시를 하고 있겠지요. 자, 그 응시자 수가 지난해 대비했을 때 지금 14,469명 줄었습니다. 즉 자연계 자원이 최상위권 자원이 조금 줄었을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얘기겠죠. 근데 졸업생들의 접수 건수는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인문 자연 다 합쳐서긴 한데 졸업생 접수가 이제 6,789명 지난해 대비해서 졸업생들이 늘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의대 자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미 접수가 수시 모집에서 의대 수시 지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805건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수시는 6번 지원하니까요. 805명이 순수하게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수시 모집 지원 건수 자체에서 805건이 늘었으니까 여튼 의대 선호세는 유지되거나 조금 더 지난해보다 약간 더 선호가 증가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대 선호는 늘었고 재학생 수는 줄었고 졸업생은 늘었다. 이 분위기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졸업생들은 수시에서 학종이나 이런 쪽으로 대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정시 기반에서 수능 기반으로 놓고 수시에서 지원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정시에서 뭔가 큰 키를 좀 액션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웠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졸업생 자원 늘어난 자원하고 의대 선호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시 경쟁률은 당연히 치열한 향상을 보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수능 최저 기준 의대들은 대체로 다 적용하고 있지요. 수험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즉 수시에서 선발하는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의대들에서 그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원이 예년보다 조금은 더 늘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다 불합격이죠. 그러면 정시로 이월될 거라고요. 정시로 이렇게 넘어오는 인원 역시 예년보다는 다소 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 전략만 잘 세우면 의대에 대한 졸업생들 많아지고 이런 분위기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넘어오는 자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여튼 경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올해 의대를 생각하고 있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부모님 자녀를 두셨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올해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정시 어떻게 선발하냐 그걸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수능 막판 전략을 이런 식으로 잘 다져가야겠다라고 구상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시는 가나다군 각각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해 볼 수 있는데 각 군별로 선발하는 의대들이 제각각 다르게 있죠. 근데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가군에서 가장 많은 깨알 같은 대학들 모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해는 17개 대학에서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16개 대학에서 566명을 모집을 한다. 자, 대학이 한 개 줄었어요. 어느 대학이냐? 가톨릭 관동대인데 작년에 가군에서 모집했다가 올해 다군으로 모집군을 변동했습니다. 즉 가군 모집대학에서 지원할 대학 선이 하나가 줄었으니까 약간은 그 선택적인 면에서 위험성이 좀 있겠지요. 근데 모집 인원은 566명으로 늘었다. 13명 정도니까 크게 는 건 아닌데 여튼 대학 수는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모집 인원이 늘었다. 어떤 특정 대학의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연대 원주 캠퍼스, 지금은 미래 캠퍼스로 바뀌었지요. 그 미래 캠퍼스에서의 의대 모집 인원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9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대학의 반영 비율을 염두를 해 두시고 전략을 세워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합격을 위한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즉 뭐냐? 관연도 합격선이 올해 그대로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집 인원 이런 유연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집 인원의 변화폭 변동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군에서 미래 캠퍼스만 늘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많이 늘었고요. 8명 늘었고, 그 다음에 전남대가 지난해 없던 지역인재 전형으로 정시에서 13명 선발을 하지요. 즉 해당 호남권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 광주 권역 이쪽에 고등학교를 고1부터 다녔던 학생이라면 이 해당 지역인재 전형으로 정시문을 한번 두드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제대 역시 중앙대가 9명이었고 인제대가 8명 늘었네요. 그래서 인제대도 37명으로 의대에서 뭐 7, 8명 정도면 많이 는 겁니다. 정시자원에서. 그래서 인제대도 37명으로 많이 늘었다. 즉 뭐냐? 적어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의대들의 어떤 전형 정보들은 잘 파악을 해두시고 거기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시는 게 정시 의대 합격의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고는 12개 대학 지난해랑 똑같아요. 대학도 똑같고요. 근데 모집 인원이 319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한림대가 9명 감소로 해서 좀 많이 감소된 거고요. 한양대 6명, 연세대 5명으로 좀 높은 의대 성향을 잘 갖추고 있는 의대들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됐다. 그래서 해당 대학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가 다군으로 오면서 다군 모집 대학은 8개에서 9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근데 208명,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가톨릭 관동대가 5명밖에 안 늘었는데 가톨릭 관동대가 10명이 들어오긴 했지만 계명대가 5명 모집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의대는 어떻게 되느냐? 다군의 지원층이 가장 두텁게 걸립니다. 왜냐? 자연계의 일반적인 의대가 아닌 자연계 모집단위들 선발에서 있어서 다군에서 선호가 높은 대학들 모집이 다 없거든요.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군에서 되든 안 되든 의대 조합으로 다 조합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계열 지원 성향을 갖췄다라고 하면. 그래서 경쟁도 매우 센데 대학이 하나 늘었다. 즉 변수는 하나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원층이 분산되겠죠. 대학이 늘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나한테 최적화될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전략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지원 전략 부분은 실제로 수능 본 이후에 수능 결과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시점에서 다시금 짚어드릴 겁니다. 근데 여튼 이렇게 군별로 모집이 다르다라는 거 특색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전형 정보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주요하게 봐야 되느냐? 자연계 의대 조합을 잡는 데 있어서 1단 1순위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가형에서 누가 더 점수를 4점짜리 하나를 덜 틀렸느냐? 다 맞았느냐? 하나 틀렸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의대의 유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 가형에서의 반영 비율,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충남대가 수학 반영 비율 지난해 40%에서 올해 올려서요 45%로 가장 높은 수학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반영 비율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0% 비율, 많은 대학들이 40% 선에서 반영 비율을 하고 있지요. 카톨릭대라든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전북대, 중앙대, 한림대 등 이렇게 40%의 반영 비율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고대도 37.5% 높은 비율입니다. 비교적 35% 이상 반영 비율 적용하는 의대들이 많다. 근데 어떡하죠? 수능에서 수학 가형을 잘 못 봤는데요. 하는 학생들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5% 동일 비율 적용하는 의대들이 계명대, 동아대, 이대, 인제대 등이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 잘 나오는 게 좋은 거긴 하는데 조금 미스가 났어 라고 하더라도 원광대부터 시작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볼 의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학이 조금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는 타 영역, 특히나 과탐 2과목 굳히기라든가 뭐 다른 학생들하고 변별을 줄 수 있게 국어에서 조금 더 영향을 더 퀄리티를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도 의대 진학에 있어서 하나의 비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이사항으로요. 학생부를 전국에서 선발하는 37개 의대들 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한양대밖에 없습니다. 한양대가 10% 비율로 반영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4개 교과 영역만 반영을 하고요. 그걸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만 반영합니다. 이수단위 반영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수 1단위들은 국어 과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석차 등급만 1등급
그 기준 정도로 좀 높여서 이렇게 볼 수 있게 1등급 아니어도 됩니다. 한양대 역시 정시에서 90%의 수능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고 학생부 10%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하고 경합하는 데 있어서 손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해당할 수 있는 세 과목씩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 과목에서들 이전 학기까지 저는 준비를 잘 못해서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목 3개만 유심히 그 각 교과별로 과목 3개만 끊어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2등급 있어. 좋지요. 그러면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모두 이 학생부 반영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3학년 2학기 중에서 해당 교과목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해서 수능 끝난 직후에 대비해서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해당 교과의 3과목씩은 가장 최상의 석차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유지만 해놓으면 한양대 지원하는 데서도 노 프로블럼 해볼만 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대들이 수능 100으로만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면접을 적용하는 의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면접을 반영 비율상에 포함시켜서 수능 플러스 면접 영향형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의대들은 카톨릭 간동대, 아주대, 인제대, 조선대, 충북대 이렇게 5개 의대들이 이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 전형이기는 한데 면접으로 패스페이를 하는 겁니다. 면접에서 적격 심사에서 이 친구는 도저히 우리 의대에서 수학을 못할 것 같아라고 하면 못 다닐 것 같아라고 하면 바로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바로 면접 불합격을 시키는 그런 의대들이죠. 어찌 보면은 평가에 반영하는 의대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패스페일 적용하는 대학들이 카톨릭대, 고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가 하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올해 이 패스페일 적용으로 해서 올해 추가를 시켰죠. 즉 이거 무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수능 잘 나와도 면접에서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전혀 당치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의대 성향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해 하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능 끝난 직후에 해당 의대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좀 뭐랄까요, 이런 면접에 대해서도 면접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식의 대비 고른 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투에 가산을 주는 대학들 한양대는 3% 주고요. 단국대, 동국대는 5%, 그 다음에 동아대는 화투, 생투, 응시만 한 것만으로도 전체 표준 점수에 그냥 3점을 가산으로 해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점 적용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학 투 영역을 응시를 해라고 한다면 이 의대들을 1순위로 먼저 점수를 돌려보실 때 1순위로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탐 2과목 보통 평균을 반영하는데 과탐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잘 못 봤어 하는 학생들도 의대 지원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공략 뭐랄까요, 좀 자신 있는 과목인데 응시계가 적어 그래도 한번 자신 있게 밀어붙여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한 과목이 잘 못 봤어 그러면 대구 카톨릭대 최후의 보류선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대구 카톨릭대는 서울대 자원부터 해서 과탐 2 한 과목 약간 리스크를 탄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어서 보통의 다른 다군의 모집 대학보다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에서 포함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 의대 정시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능 끝난 이후에는요, 의대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전략 부분을 가지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는 정보전입니다. 좋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